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석좌 교수이자 사회심리학 및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캐럴 S. 드웨. 수십 년에 걸친 그녀의 연구는 인간의 동기부여, 성격, 그리고 발달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마인드셋 이론은 어떻게 우리의 신념이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결정하는지를 명쾌하게 밝혀내며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육아 등 사회 모든 영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녀를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요? 캐럴 드웩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품고 있는 단 하나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크게 두 가지, 픽스드 마인드셋과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도전에 응하며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든 방식을 규정하는 운영체제와도 같습니다. 먼저, 픽스드 마인드셋은 우리의 지능, 재능, 성격과 같은 기본적인 자질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며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은 마치 자신이 가진 패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똑똑하다 혹은 재능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집착하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은 애초에 피하려 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 자체를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끔찍한 낙인과도 같아서 한 번의 좌절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로스 마인드셋은 우리의 능력이 노력, 학습, 그리고 끈기를 통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들에게 지능과 재능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꾸준한 훈련을 통해 단련할 수 있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결과 자체보다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며 노력을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경로로 생각합니다. 실패는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배우고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두 믿음의 차이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픽스드 마인드셋과 그로스 마인드셋의 차이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도전, 노력, 실패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마인드셋이 얼마나 다른 현실을 창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도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도전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시험받는 위험한 무대입니다. 만약 성공하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역에만 머무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도전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신나는 모험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성공 여부보다는 도전을 통해 무엇을 얻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에 주저없이 뛰어듭니다. 둘째, 노력에 대한 관점입니다. 픽스드 마인드셋의 세계에서는 노력이란 그리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성공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곧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하며 노력을 폄하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력은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노력은 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마법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비판을 마주하는 방식에서 두 마인드셋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역시 머리가 나빠라고 결론 내리고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타인의 비판 역시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행동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번 시험에 실패한 것은 공부 방법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야. 다음에는 다른 전략을 써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일 뿐이며 비판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피드백으로 기꺼이 수용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좌절의 순간이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낙인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의 형성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바로 가정과 학교입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칭찬의 방식은 아이의 마인드셋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드웩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하는 칭찬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재능 칭찬과 노력 칭찬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역시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와 같은 재능. 칭찬은 아이의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에 초점을 맞춘 칭찬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최고의 칭찬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반복적으로 들은 아이들은 똑똑하다는 자신의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똑똑함이 의심받을 수 있는 어려운 도전은 피하게 되고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똑똑하지 않은가 봐라며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또한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사실은 그리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들키는 것이라 생각해 노력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능 칭찬은 아이들을 무의식적으로 픽스드 마인드셋의 틀 안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끈기가 대단하다와 같은 노력. 칭찬은 아이의 과정, 노력, 전략, 끈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칭찬은 아이들에게 성공이 타고난 재능이 아닌 노력과 올바른 전략의 결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머리가 나쁜가 봐라고 생각하는 대신 더 노력해야겠다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똑똑하다는 꼬리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그로스 마인드셋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어줍니다. 마인드셋의 영향력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조직의 성공과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확장됩니다. 특히 리더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문화와 성과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는 자신이 조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의 능력을 얕보거나 견제하며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건설적인 비판조차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는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도전적인 시도를 하기보다는 리더의 눈치를 보며 실수를 피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조직 전체는 활기를 잃고 정체되며 뛰어난 인재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떠나기 십상입니다. 앨론의 몰락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픽스드 마인드셋, 리더십이 조직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는 자신을 완벽한 천재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조력자로 여깁니다. 그들은 직원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직한 피드백을 장려하고 팀원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아래에서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입하며 조직 전체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는 학습 조직으로 거듭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 나델라 CEO의 지휘 아래 노우 잇 올 문화에서 런 잇 올 문화로 전환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그로스 마인드셋의 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랑과 우정과 같은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완벽해야 하고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원래 맞지 않아라고 성급히 결론 내리거나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의 변하지 않는 성격 탓으로 돌리며 관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파트너와 나, 그리고 관계 자체가 노력과 이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바로 마인드셋은 선택이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운명의 포로가 아니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그로스 마인드셋을 학습하고 체득할 수 있습니다. 드웻 교수는 그 구체적인 여정을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픽스드 마인드셋 목소리를 듣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전 앞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라고 속삭이거나 실패 후에 역시 나는 안 되라고 단정 짓는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 픽스드 마인드셋이 불쑥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목소리가 선택의 문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픽스드 마인드셋의 목소리는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비판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패를 무능의 증거로 볼 것인가, 배움의 기회로 볼 것인가는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픽스드 마인드셋의 목소리에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야.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의식적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이 들 때 아직은 어렵지만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라고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로스 마인드셋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고 비판을 겸허히 구하며 실패했을 때 좌절하기보다 새로운 전략을 세워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 지향적 행동을 꾸준히 반복할 때 우리의 뇌신경 회로는 점차 강화되고 그로스 마인드셋은 점차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결국 마인드셋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우리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를 심판하는 시험대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실이 될 수 있음을 이 책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자 수 6620